집에 자주 오니까. 그잖아. 예. 그래서 시간 제한을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을 만듭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남자를 사귀고 싶다면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주말에 바를 가 있을 건지, 그죠? 라이브 공연장에 가 있을지, 집구석에만 있을지. 보통 집에 있으면 택배 아저씨 만난다고 저쪽 분이 늘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 내가 학교에서 사귈지 직장에서 사귈지 이런 것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 수동적인 태도. 네가 구하러 갈 것이냐, 네가 만약에 그런 남자가 들어온다면 네가 그런 남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적극적인 대시를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것이냐. 성향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쾌를 얻으면 거의 맞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맞추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내 멘탈과 접속한 거고, 우연성에 의해서 랜덤하게 손이 가서 비슷한 카드를 뽑아요. 정확한 카드를 뽑는 게 아니고 비슷한 카드를 뽑습니다. 비슷한 카드를 뽑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해석할 때 돌려서 딱 보는 순간 아까 제가 해석해드린 것처럼 시츄에이션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직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아니, 타로 카드 강의를 가면요, 직관을 살려라, 마음을 읽어라, 타로 카드는 마음을 읽는다, 너는 직관력이 풍부해서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직관력이라는 게 뭐죠? 감? 감 좋아요. 그리고 잘 안 들렸어요. 뭐 통빵?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죠. 직관이라는 거는 자신이 그 선입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정보를 얘기해요. 굉장히 짧고 스파크처럼, 플래시백처럼 찰칵하고 들어옵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어느 때는 타로 카드가 귀신같이 맞다가 어느 때는 안 맞아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입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전볼 때 자기가 타로 카드를 뽑아서 자기가 해석하면 거의 틀려요. 그래서 바이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좋든지 나쁘든지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직관을 갖다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너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제너 카드라는 건 뭐냐면요, ESP 카드라 그래요. 초능력 테스트 검증용 카드예요. 저걸 25장을 가지고 5개 그림이거든요. 플러스 동그라미, 네모, 물결, 별 모양이 있어요. 이 5개를 갖다가 5세트를 가지고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초능력이 있는지 몇 개를 투사해서 맞추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초능력을 공부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저희가 이제 이따가 지금 이 제너 카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1명, 2명, 거의 없어요? 없으시면 이따가 나가실 때 저희 출판사 직원한테 받으세요. 무료 배포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카드를 섞어요. 그 다음에 저기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아봤어요?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아봤어요? 남자친구가 선물 줄 때 이렇게 포장된 걸 받아요? 아니면 포장 안 한 걸 줘요? 그죠? 이쁘게 포장했죠? 그럼 받을 때 무슨 생각해요? 뭘까? 그죠? 다이아? 굳이? 생각을 하죠. 그 순간에 근데 웃기게 또 포장을 풀려면 내가 생각한 게 들어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가정을 해서 보죠. 본인이 그 선물 포장을 뜯을 때 맞추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내용물이 궁금할 뿐이죠. 그죠?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추기 게임을 하면 틀리는 거예요. 직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추기 게임이 아니고 이게 뭘까라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그 마음 상태가 가장 클리어하고 깨끗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직관이. 그래서 제너 카드를 들고 신호를 그냥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하면 맞추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험을 보고 맞춰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 들고 있는 순간부터 맞추려고 하는 본성이 일어나요.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카드를 잡고 머리통을 통 칩니다. 들고 있는 손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뭔지를 요 부딪히는 순간에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반복하시면 직관력이 발동해서 이 카드가 맞을 때 내 이 마음과 이 머리 이쪽 신경에서 어떤 필이 오는지를 바로 아시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점을 뽑을 때, 카드를 뽑을 때, 점을 보기 위해서 카드를 뽑을 때 그 느낌을 되살려서 뽑게 돼요. 그럼 직관력이 최대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집에서 스스로 연습하실 수 있게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10장짜리니까 2세트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5장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출판사 사장이 좀 짜요. 치사하게. 반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 다음. 없니? 화면 끝이니? 이제 카드 해석에 대해서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한 달 동안 막 했어. 좋아. 나는 한 달 후에 알바를 나가겠어.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셔플도 버터처럼 쫙쫙 깔려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업장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앉았는데 질문 3개밖에 안 받아. 쫓겨나요. 연애, 금전, 취업밖에 안 받아줘. 뭐 저탄청쟁이가 다 있어. 그리고 쫓겨나 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여러 다각도로 받아줄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타로 카드를 볼 때 어떤 각도로 보고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됩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나타내는 건요, 시츄에이션이에요. 그 사람이 처한. 그 질문자가 처한 시츄에이션을 얘기합니다. 이 카드가 지금 세븐 오브 완드예요. 아까 말씀해드렸죠. 세븐 오브 완드니까 혼자 언덕에 올라가서 경쟁하고 있죠. 제가 요즘 직장이 힘들어서요. 카드를 슬그머니 보니까 이거예요. 뭐 경쟁이 심하시군요. 예,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경쟁이 심하고 힘들다라는 건 어디서 봅니까? 일에 대해서니까 완드를 보는 거고요. 완드는 사건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싸우는 건지 월급이 오르는 것 때문에 경쟁하는 건지는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심에 의해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컵이 나오겠죠. 카드 자체는 시츄에이션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이 승진을 물어보는데 펜타클이 나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펜타클로 된다라고 나와요. 왜 그런 뜻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취직이 되든 뭐 승진이 되든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일을 물어보고 있는데 카드가 펜타클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못 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칼같이 상황을 해석해 줄 때 사람들은 이 사람 귀신 같아.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에이드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시츄에이션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이 사람, 인물의 행위에서 보는 겁니다. 사건의 주체는 칼이죠. 다툼이나 위험을 상징하고 있는.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묶여있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불안해. 그리고 한 발짝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칼에 비겠죠. 그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언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기, 그죠?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